예, 그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제가 출발이 늦어서 많이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뒤처져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1위를 하게 된 것은 저희 저력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반드시 경선에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내에서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에 대한 지지보다 당 내에서 상대적으로 지지를 덜 받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나경원 후보께서 강성 보수를 표방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그 점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실제로 작년 총선이 황교안, 나경원, 황교안 투톱에 의해서 운영됐던 1년간의 당 운영에 대한 평가였는데요. 사실 참패로 끝났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강성 보수의 등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속에 파고들어서 어떻게 하면 중도의 시민, 그리고 심지어는 좌파적 성향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까지를 다 포용하는 그런 품이 넓은 정치를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 패배, 지난 총선 패배의 의미를 가슴에 잘 새기고 그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권에 불만을 가진 시민분들이 나경원, 안철수 두 후보라는 대안을 두고 이제 후보자님 선택해야 될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1년 기간에, 1년 임기에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입니다. 사실 두 분이 능력이 출중하시지만 서울시정을 파악하기에는 서울시정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3개월 내지 6개월은 업무 보고받고 각 부서에 부서장 얼굴 익히고,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하는데 시간을 상당 부분 소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따지자면 아마 올 연말 정도까지가 될 텐데, 실제로 작년을 해보해 보면 작년 12월 달에 벌써 안철수 후보의 출마 선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 6개월에서 한 8, 9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그 기간 안에 능력을 펼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는 관점에서 이번 보궐선거만큼은 연습시장, 인턴시장은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제가 좀 더 시민 여러분들께 바로 일로서 보답드리는 게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외람되게 합니다. 10년 전 서울과 지금 서울을 비교하면 어떤 점이 공통점이 있고 어떤 점이 다르다고? 1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은 꿈꾸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초인류 도시 뉴욕, 런던, 파리, 그리고 막 떠오르는 상해 같은 이런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정말 세계 한 5위권 정도로 도약하는, 삶의 질로 보나 도시 경쟁력으로 보나 정말 이제 우리 눈앞에 이런 경쟁 도시들이 있다 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뛸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그때 국제기관들의 평가를 보자면 도시경쟁력 지수가 한 3, 40위, 금융도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도시 지수. 제인그룹이라는 걸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제인그룹이라는 국제기구가 매년 발표를 합니다. 40위권에 머물던 서울시의 금융도시 순위가 제 임기 때 10위권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도쿄를 제치고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정 10년을 거치면서 작년도 순위가 33위입니다. 다시 추락한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는 삶의 질로 보나 도시 경쟁력으로 보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세계 초인류 도시를 향해서 질주하는 꿈에 부푼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시민들이 그런 꿈을 꾸고 계시나요? 꿈을 잃은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도시가 다시 꿈꿀 수 있도록, 다시 뛸 수 있도록 바로 그 작업을
바탕을 만드는 작업을 제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올해는 이게 이제 1년 임기의 시장인데, 다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그런 꿈을 꾸기보다는 고통 속에 빠져 계십니다. 그래서 올 1년간은 그런 꿈, 비전 이런 것은 잠시 옆으로 접어놓고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민생 실용, 늘 그분들과 현장을 함께하는 현장 시정을 펼쳐서 이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는 시장이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서울시의 경쟁력이 지난 10년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인프라 투자가 격감했습니다. 제가 시장 시절 때만 하더라도 서울에 사람과 돈이 몰리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인프라 투자에 아낌없이 재원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동대문 지역을 예를 들면 서른농장, 야구장, 축구장에 있던 자리에 DDP를 만들어서 그 근처에 죽어가던 의류 상권을 다시 되살려서 아마 동북아의 패션 상권의 중심지라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그 DDP를 만들어냈죠. 실제로 그 이후에 그 동대문 상권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뭐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처져 있지만 작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밤에 불이 꺼지지 않는 동대문을 만들어냈습니다. 명동에 관광객이 흘러 넘치도록 했고, 그래서 관광객이 들어오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세비섬도 만들었고, 뭐 광화문 광장도 만들었고, 그리고 한강 전체를 다 서울 시민들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녹지 면적을 100만 평 늘렸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경전철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투자가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고 관광객이 들어오는 그런 서울시를 만들어서 도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렸던 것이고, 그것들은 그때 서울이 가보고 싶은 도시 1위, 동남아, 중국에서 가보고 싶은 도시 1위가 될 정도로 경쟁력이 상승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수치들이 지금 다 추락한 상태에 있고요. 그것이 매우 안타까워서 사실은 이번에 출마한 면도 있습니다. 혹시 뭐 임기가 일단 이번 시장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 동안 갖게 되는데 당선되면 뭐부터 시급하게? 지금 전류하고 계시는 중소자영업자분들 업종별 코로나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지금 정부는 매우 무능하고 게으릅니다. 코로나 초기 같으면 뭐 밤 9시까지만 영업해라 혹은 뭐 영업하지 마라 해도 아마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순응했을 겁니다. 또 순응했고요. 그 덕분에 코로나가 극복되겠는 듯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업종별 매뉴얼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업종마다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가 다르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기초적인 거리두기 체제를 만들고 기본적인 수칙만 지키면 영업시간대별로 그 업종과 업태에 맞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거리두기의 효과를 높이는 데도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종에 맞게 영업시간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수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만 할 수 있다면 매출 격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버틸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게 꼭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 코로나 같은 게 앞으로 또 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갑자기 찾아오면 또 허둥지둥 할 겁니다. 그때에 대비해서 일단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만 둬도 정말 두고두고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매우 유용한 그 위기 극복 방안이 될 터인데,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났는데 이 확진자 수가 1000명 단위까지 늘어나니까 다시 또 그냥 영업시간을 제한을 일률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정말 수긍할 수 없도록 처벌을 내세워서 뭐 한 번만 지키지 않아도 2주 영업 정지다 하는 이런 강경책을 내세워서 이분들의 합리적인 의견 개진을 묵살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각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업종별로 특화된 그분들의 영업 환경에 적합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분들의 생존권도 최대한 지켜드리는 그런 일부터 바로 착수하겠다 하는 게 제 의지입니다.